네, 온수대통 시간입니다. 오늘 워낙 어려운 장이었어서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디서 기회를 찾아봐야 될지 트렌드 세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골드 강영규 매니저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트렌드를 찾아야 하는데 참 힘이 안 나는 시장이라 이게 트렌드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그래도 네.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버텨준 네. 섹터가 있었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찾아볼 종목도 저희가 잠시 뒤에 발굴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리뷰부터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중앙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지난주 종목이었는데 이제 엔캠 그룹 관계사로 편입이 됐다라는 예. 이슈와 함께 좀 가지고 나와주셨었는데 예. 장이 밀리면서 약간 조정을 조금 받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뭐 큰 불안 없이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더 보자. 네. 이런 뜻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것이고 지금 엔켄과 함께 조인트 벤처를 만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이 반영된 부분이고 그 또한 역시 엔캠이 미국과 유럽과 중국에 만들어 놓은 그 인프라 그리고 네트워크망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만 해내면 바로 매출이 된다. 근데 지금 설비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짓고 네. 있는 상황이고, 올해 말, 빠르면 내년 초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자고 해서 지금 추천을 드렸던 거고, 네. 보통 보통 매출이 발생되기 6개월 전에 주가가 먼저 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 내년 초 1분기나 1분기 지나서 반영된다고 한다면 네. 올해 하반기쯤에부터 주가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봤을 때 물론 ESS 부분은 좀 그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ESS 부분은 좀 약간 수혜를 받고 있지만 전기차 부분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러한 섹터, 지금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동 종목 역시 그런 쪽에 편승해서 조금 약간 하락을 맞이하는 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IT와 AI의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리고 또 테슬라에 대해서도 또 지금 많이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는 만큼 테슬라 하면 2차 전지 테슬라 하면 전기차, 전기차 하면 2차 전지로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에 관련된 종목 전해에 들어가는 리튬염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악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금일 지수 대비해서 5%면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코스닥이 오늘 2% 정도 빠졌죠. 네. 근데 보통 지수의 한 3배 정도가 빠지는 게 종목의 그런 퍼센트다라고 좀 그렇게 애들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2% 하락했다면 종목이 한 6% 정도 하락하는 게 맞는데 한 마지막에 조금 올라와 주면서 물론 장 초반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해 주면서 5% 하락이라는 부분은 조금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주봉상에 보게 되면은 최근에 보여줬던 주봉상에 보게 되면 최근에 보여줬던 11선의 지지 부분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지수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내일도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PCE 물가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에서 주가를 완성해 준다고 한다면 종가상 그렇게 마무리되어 준다면 다음 주부터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13,000원 위에 올라와서 14,8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반도체주가 좀 시장 하락과 함께 크게 밀렸어요. 예. 저희가 앞서서도 짚어봤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레거시 반도체 기업인 코세스가 또 손절가 터치를 해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포트에선 제외가 될 텐데 예, 예. 만약에 지금 보유자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나을지. 저는 이 종목이 왜 하락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도체가 다 같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동 종목이 만약에 이유를 찾자면 네.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이 종목이 3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반도체 레거시 사업과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첨가제 사업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저 장비로 이용해서 그 VR 기기라든지 AR 기기, 네. SR 기기라든지 그런 거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비 납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업 네. 전부 다가 좋지 않아요. 지금 업황이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네. IT와 AI의 버블이라고 말하니까 XR, AR 당연히 똑같은 거잖아요. 안 좋죠. 네. 포함이 되니까 안 좋죠. 그리고 이차 전지에 대한 지금 부분이 뭐 포드, GM, 테슬라 할 거 없이 다 좋지 않으니까 네. 그 부분 역시 사업이 좋지 않죠. 거기다가 반도체, 레거시 지금도 힘든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좋지 않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절가 이탈을 했지만 네. 오늘 솔직히 전일 미증시가 빠지지 않았다면 오늘은 12,000원 정도 부분은 지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12,000원 이탈해서 종가가 좀 마무리가 좋지 않지만 주봉으로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올라왔던 그 대량 거래 캔들 있지 않습니까? 이 캔들의 하단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주선이라고 할 수 있는 2년치의 그런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시장이 엄청 나쁘지 않은 한 그냥 뭐 약보합권이라든지 아니면 약세장이어도 어느 정도의 1% 안쪽의 하락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동 종목은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이닉스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6조라는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너무 높다 보니까 5조 7천억도 너무 잘 나온 건데 그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한 미국 증시가 AI 버블과 IT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하락의 여파를 그대로 받아와서 하이닉스가 좀 하락했던 부분이 좀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역시 계속 그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느낌입니다. 이건 네. 전적으로 제 느낌인데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아. 한쪽으로 기다 아니다가 아니고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그리고 또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건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흔들리다 보니 좀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의 업황이 다 좋지 않게 보여지는데 오늘 보면은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프로그램이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해줬어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매도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좀 주워닫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그동안의 선물 매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더 이상 나오는 물량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끝날 매도가 때도 거의 끝났다. 끝이 났다. 네네. 그러면 다시 주워 담을 일이 아. 나오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 그게 내일은 당장 아닐 수 있겠지만 내일 좀 시장에 버텨주고 PC 물가 지표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반도체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동종목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셨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아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들의 점검 도와드려 봤어요. 이렇게 좀 하락하고 악재만 보이고 앞이 잘 안 보일 때 오히려 좀 그때 투자하는 전략이 좀 길게 봤을 때는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한 종목을 좀 발굴해 왔는데요. 과연 시장의 좀 트렌드에 맞게 올라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걸지 내일장 공략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합병 이슈를 보고 좀 가져오신 걸까요? 맞습니다. 합병 이슈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면서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했던 부분. 지금 3공장이 거의 증축이 완료되는 흐름이거든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높고, 3사 합병에 대한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던 부분은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인데 제약이 너무 지금 뭐랄까 네네. 저평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병하게 되면은 좀 좋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확 실시되고 있습니다. 할까요?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또 하지 말라고 하고 근데 있으니까. 지금 반대파인 그 예. 민주당 쪽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좀 크게 떠오르고 있고 오늘 오기 전에 제가 뉴스 잠깐 봤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또 해리스 부통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오바마 대통령 하면은 좀 약간 뭐랄까 좋게 마무리하고 국정을 네. 잘 이끌었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대통령이 미국의 향수를 불러오르는 그 대통령이 네. 밀어주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때도 물론 좋았겠지만 네. 거기에 양쪽의 이제 힘이 이제 팽팽하게 겨루기가 되지 않을까. 그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네. 그건 좀 약간 치우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뭐랄까 마우스가 좀 셌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치우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균형 맞추게 아, 돼서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역시 PC 물가 지수입니다. 그게 잘 지켜봐야죠.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9월 금리 인하 확실시되고 점도표도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바이오 랠리가 기대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둘 다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둘 다 이제 강한 정책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랄까 그 생물보안법, 보안법. 네, 그렇죠. 네.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도 미국 스트롱 아메리카를 외치는 트럼프 역시도 생물보안법을 밀려고 할 맞아요. 테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정권의 그 정책주라고 할 수 있는 정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 역시 네. 같이 밀고 들어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지난달 미국 USA 바이오 USA에서 우리나라한테 그 뭐랄까 생물보안법에 관해서 중국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CDMO, CMO 기업들을 많이 찾아왔었고 실제로 문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까지 CDMO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뭐 네. 보로라든지 바이넥스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그거에 비해서 지금 한 올해 내내 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동안은 거의 쉬지 않았나.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어저께 미증시가 힘들었었지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잘 버텨줬었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도 오늘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잘 버텨주고 플러스권으로 마감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종목별 투자자로 봤을 때도 오늘 외국인은 좀 매도했지만 전일 외국인의 매수와 오늘 기관이 매도하는 물량이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온 물량에도 불구하고 동 종목에 대해서는 금투 쪽에서 자금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단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종목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네, 최근에도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긴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박스권 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가로는 뭐 8,700원, 아니 87,000원은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가는 저는 뭐 그 최근에 보였던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13만 원 부근까지 그냥 놓고서 계속 홀딩한다고 한다면 지금 10만 원 부근 돌파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도전했다가 좀 약간 주춤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10만 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1만 원, 12만 원 계속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해서 동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바로 직전 고점인 11만 원이 아니라 예. 전 고점인 13만 원까지 13만 보고 원? 계시네요. 솔직히 좀 제 높게 욕심은 잡아주셨네요. 네. 더 15만 원까지 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단기적인 목표로 13만 원 정도까지. 13만 원도 단기로? 단기로. 네.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는. 네, 미 대선 이슈도 있지만 예. 좀 금리 인하 이슈까지 더해져가지고 셀트리온 제약을 보고 계십니다. 목표 주가 13만 원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네. 꼭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반등하나 싶던 시장이 또 고꾸라졌습니다. 네. 매니저님 한숨만 푹푹 쉬게 되는 시장인데요. 네. 이럴 때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하신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어디로 갈까요? 예, 제가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시장 마감하고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저녁 8시에 너튜브에서 강영규 매니저 검색하시면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한 주간의 일정과 다음 주 일정을 볼 수 있는 리뷰 앤 프리뷰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에서 강영규 매니저 검색하시면 빠른 뉴스와 투자 인사이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등하는가 싶던 시장이 또 한 번 폭락했습니다. 좀 다시금 느끼지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주식은 참 변동성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전략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증시 과연 앞으로 좀 희망은 있는 건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우리 트렌드 세터인 강영규 매니저와 함께 하시면 좀 살아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내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네이버 밴드에도 매일매일 다양한 인사이트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가셔서 많은 아이디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저희 주상전화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보내드려봤고요. 저희는 내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